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강남센터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좀 짧게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전염병 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염병 X,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 라는 주제인데요. 정말 코로나 전염병 얘기 지난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으셨다는 거, 넌덜머리나게 들으셨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해당되는 내용은요. 일단은 이 뉴스부터 한번 보죠. 벗으라니까 안 벗네. 네, 옷 벗으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로 마스크를 안 벗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참 특이하다. 라고 하는 서양 언론들, 서방 언론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실은 또 한국인들이 촉이 참 좋죠. 네, 이게 진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건데 그것은 비단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 가장 발빠르게 코로나를 예견한 가장 또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로 유명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2015년 테드 강연 중에서 테드라고 하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송출하는 곳이 바로 테드인데요. 이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큰 재앙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 뭐로요? 네, 전염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게 코로나를 예측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2015년 코로나를 5년 전에 예견했던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전염병 X가 20년 안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0년 안에 또 다른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이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평상시에 제가 이분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21세기 철학을 대표하는 또 시대의 지성인 노암 촘스키가 바로 불과 이틀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채널 3프로 TV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같이 잠시 영상 한번 보시죠. Pandemics, this one's bad enough, but other ones are coming, and they could be much worse. We've been lucky so far. If you take a look at the viruses that have spread, there's some like Ebola, which are very lethal, but not very contagious. There's some like COVID, which is very contagious, like Omicron, very contagious, but not very lethal. I mean, it's killing a lot of people, but not terribly lethal. Suppose one comes along that's both contagious and lethal. Could happen. Could be happening right now with avian. 이런 시대의 지성이자 세기를 대표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노암 촘스키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에볼라의 그 치명률과 더불어서 코로나의 전염성, 감염도가 함께 합쳐진 그런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에볼라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볼라는요, 1970년 콩고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 발견됐을 때 치명률이 무려 최대 88%로 알려져 있습니다. 걸리면 90%는 사망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학자에 의해서는 치명률이 100%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거는 물론 각각의 통계에 따라서 연구 자료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최소 치명률이 50% 이상, 최소 50 이상이라는 것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던 이 팬데믹의 경우에, 코로나의 경우에 치명률이 몇 %였죠? 전 세계 평균이 1.3%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단히 선방해서 0.14%에 불과했죠. 지금까지 근데 이 코로나 사망자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었느냐? 물론 지금까지는 600만 명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존스 홉킨스의 길버트 버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개발도상국에서의 피해자들이 집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는 600만 명이 아니라 1,800만 명이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2년 정도 줄었다라고 진단을 해요. 자, 그러면 전 세계 평균 치명률이 1.3%였습니다. 코로나가요. 1.3%의 치명률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 1,8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그러면 에볼라의 치명률, 그것이 비단 88%까지 아니고 최소 50% 정도만 잡더라도 네, 어떻겠습니까? 그 피해의 규모가요. 만약에 전염병 X가 창궐하는 또 다른 전염병이 이 코로나의 빠른 전염성과 에볼라의 치명률을 함께 갖춘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것은 네, 이거는 거의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악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단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빌 게이츠나 아니면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요. 2022년 11월 30일, 네, 불과 얼마 안 됐죠. 작년 11월 30일, 12월 달에 코로나19 이후 미지의 감염병 X를 막아라, 디지즈 X를 막기 위한 질병관리청에서 네,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회의를 했습니다. 장관급 회의였고요. 무려 26개국 대표단과 실무진 100명이 참여한 이 모의 훈련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유, 감시체계 구축, 국가 간의 협응을 용이하기 위한 전략 개발, 치료제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된 것인데요. 그만큼 디지즈 X, 새로운 감염병 X에 대한 그 위험성은 국가 단위에서도 협력하면서 실질적으로 네, 피부로 와닿게 그 위험도를 느끼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식인들이 더 많아지고 이 이론 플러스가 제공하는 이 건강한 솔루션이 더 대중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는요, 결국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아주 뼈저리게 느꼈지만 내 몸의 면역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코감기를 걸렸다 그래서 콧물 나고 기침 나는데요. 병원 가서 얘기하고 처방받더라도 그것은 감기를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콧물을 마르게 하는 것이고 기침을 덜하게 기관지를 확장할 뿐이죠. 평상시 아프지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증상을 그냥 조절하는 것뿐이지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식인이 화식인보다 각종 질병 발생률을 몇 배나 감소시키느냐? 바로 10배 감소시킨다고 황성조 박사님은 자기 본인의 저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세계적인 장수초는 대부분 생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고 있죠. 그래서 생식이야말로 평상시 식단 관리야말로 우리의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고 정상화시키고 재생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다른 미지의 위험, 디지즈 X, 전염병 X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평상시 식단 관리, 나의 건강한 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또 다른 코로나 정도의 위험이 아니라 그 이상의 폭발적이고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안길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준비한다면 평상시부터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먹으면서 체질 개선을 해두는 것이 저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염병 X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론 플러스 마스터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